위주의 식습관으로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원장님들 뭐 현재나 과거나 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영조대왕은 사실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고 80세 이상까지 맞아요. 살아 계셨고 하지만 가장 병치레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골골대면서 오래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몸이 차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약의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영조대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탕이라는 몸의 그 기운을 따뜻하게 돋구는 약을 즐겨 드셨고요. 그렇게 이중탕에 대해서 극찬을 하다가 그래서 어이들이 이중탕에 인삼을 증량시키고 여러 가지 약재를 추가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죠. 그런 와중에 이중탕을 많이 장복을 한 이후에 이 한약이 무르다 해서 그때부터는 단방 아니면 두 개 약재가 들어가는 뭐 인삼과 대추 요 정도 두 가지 들어간 차를 장복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영조대왕은 이 본인이 약한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조절하면서 한약도 꾸준하게 드셔서 오래 장수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철 음식들을 챙겨 먹는데 제철 음식이 좋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이죠. 제철 음식이 곧 보약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관의 이제 기능을 냉장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관에 취약하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음식물들이 썩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제철 과일들을 더욱 잘 찾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 제철 과일뿐만 아니라 이 왕들은 모든 음식을 잘 드시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왕들은 드라마 보시면은 네. 까칠하시면서 내물러라 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어록을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는다고 합니다. 왕들도 편식을 했네요. 예. 특히 임진왜란 때 그 정조는 임진왜란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를 찾는다고 무요? 합니다. 무. 예, 우리가 흔히 그냥 깍두기 먹을 때 네. 그런 무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를 흩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중초에 울기가 됐을 때 무를 씹어 먹으면서 그 기를 풀어 헤친다. 그런 효능을 통해서 정조가 왜 무를 좋아했느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성종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이제 대단한 정력가시죠. 아. 네. 이 자녀 슬아를 16남 그리고 세 명이 공주님을 낳으셨는데 네. 이렇게 성종님은 많은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그 비법을 미숫가루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미숫가루요? 예. 미숫가루 그리고 복분자 아. 그리고 오디 그 조합을 통해서 항상 차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들께서는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걸 이제 상용함으로써 자신한테 맞는 음식을 좀 찾아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왕들은 과연 어떤 차를 즐겨 드셨을지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들이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제가 알려드릴 차는 오과다라는 차입니다. 오가다요? 예, 이거는 정조 어머님께서 만성기침으로 고생하셨을 때 어이들이 만들어놓은 차인데 5가지가 들어갑니다. 은행, 그리고 밤, 행인, 그리고 생강, 대추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은행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대표적인 기관지의 점막을 부드럽게 하는 약이고요. 그리고 견과류에 특히 이제 식물성 기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두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요 5가지의 배도 넣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수세미 또 첨가하시면은 이 만성 호흡기 질환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안면 홍조도 한 방으로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예, 이 안면 홍조, 특히 뭐 갱년기 시기에 안면 홍조를 많이도 호소하시는데 이 안면 홍조와 한약 이 사이에 관계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의사분이 양약과 한약을 같이 처방을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먼저 호르몬제 치료를 하기 전에 한약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한약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선행 치료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갱년기와 그 상열감, 홍조 증상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도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갱년기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이제 한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12주간이면 3달이죠. 어느 정도 최소 3달 정도는 치료가 보통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3달간의 치료를 했을 때 대조군, 위약, 플라시보 아무것도 이제 효능이 있지 않은 가짜 약을 들인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네덜란드에서 실험 논문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나의 갱년기 때 이 열감을 개선하는 데는 한약이 효과적이고 우리가 한약하면 보약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러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됨을 입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갱년기 증상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몬 감소 때문에 나타나서 호르몬 요법, 바로 이렇게 호르몬제를 호르몬제를, 투여하거나 이렇게 약을 먹거나 해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이준호 원장님, 이렇게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방법과 한방 치료 받는 방법들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한 데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먼저 갱년기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 주위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주위에서 뭐 이런 증상이 나 이제 생겼다. 이거 네. 어떡하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맨 처음엔 대부분 산부인과 가서 진단을 받고 호르몬제를 권유받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많은 이제 효과를 보시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 유방암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 내 색전, 찌꺼기라고 하죠. 이 색전이 자꾸 쌓이면서 이 혈전이 심장 내에서 심근 혈전이 생기면서 이제 흉통 내지는 심근경색의 근처에 다다른 증상도 유발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호르몬 치료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약 치료를 많이 권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중국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이제 한약과 이제 그 호르몬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4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한 군은 호르몬제, 이제 에스트로겐 제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요. 한 군은 이제 한약을 복용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최소 12주 이상 치료를 했을 때 홍조 치료에 대해서 한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92.3%가 호전 반응을 보였고요. 호르몬제, 양약을 복용했을 때는 96.5%의 호전도가 나타납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훌륭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 한약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 뭐 자궁 내막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의 위험성이 확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좀 더 장점이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